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이어서 다른 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상황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일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순안 평양에서 지금 방금 일본 아오모리 지역의 일부 시민들이 피난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것을 봐서 일본 혼슈 북부 지역 아오모리 현 지역을 통과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 평양에서 아오모리까지 1,300km예요. 그런데 아오모리에 떨어지지 않고 그걸 통과를 했으니까 예. 최소 1,300km보다는 더 멀리 날아간 것이다. 예. 그러면은 아슬아슬하게 멀리 날아가기에는 일본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으니까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아오모리 즉 일본의 혼슈 북부를 아주 여유 있게 지나갔다면 최소 2,000km 이상은 날아갔을 것이라고 보고요. 대표님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들어왔는데 네. 합동참모본부가 이번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가 2,700km로 분석이 됐다고 전해 왔습니다. 지금. 네, 그렇네요. 예. 2,700km 즉 아오모리 지역을 여유 있게 지나가서 한 2,700km 정도의 낙탄을 했다라고 하면은 예. 대단히 성공한 미사일 발사 실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난달에 화성 12호를 괌으로 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괌까지 평양에서 괌까지 3,400km예요. 그러면은 괌을 직접 타격하기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고 괌을 직접 타격하거나 괌 주변에 떨어뜨리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괌 쪽으로는 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쏘면서 괌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준 것이다. 그렇지만 예. 우리는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를 하는 그런 어떤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 않을까라고 그동안 제가 쭉 예상을 해왔었는데 예. 2,700km면은 조금 애매한 거리죠. 네. 그래서 3,400km를 날리려고 했는데 조금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2,700km에 낙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2,700km 괌을 연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2,700km를 쏘려고 한 것인지 몰라도 아마도 이번 실험을 통해서 재돌입 기술을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얼마 전에 이제 괌 포위 사격에 대해서 언급을 북한이 계속해 왔었는데 좀 그에 대한 연장선상의 도발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괌을 직접 타격하게 되면 미국이 당연히 북한을 공격하게 될 것이고 또 괌을 포위 사격을 한다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괌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고 예.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과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이제 쏜 것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괌까지 3,400km인데 좀 거리가 애매하죠. 하지만 이 미사일이 흩어지지 않고 제대로 낙탄을 했다면 이번 발사를 통해서 재돌입 기술,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의 엔진 추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은 과시를 여러 번 했지만 아주 고각 발사를 통해서 예. 재돌입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네. 재돌입 기술을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실험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또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이 북한 발사한 미사일이 세 조각으로 분리됐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그러면은 제가 예상을 한 바대로 아마도 한 3,400km 정도를 날려서 괌을 쏘려고 했으나 우리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량으로 괌을 쏘지는 않고 다른 방향으로 쏘면서 우리의 능력을 이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협상장에 나올 때 우리의 가치를 이 정도로 평가를 하고 협상장에 나와라 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했었지만 재돌입하는 과정에서 고열을 견디지 못하고 한 7,000도 정도의 열을 견뎌야 되거든요. 예. 그 열과 마찰을 견디지 못하고 쪼개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발사는 실패한 그런 미사일 발사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북한의 이 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대한 관심도 좀 증폭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의 발표대로 미사일이 그 세 조각으로 분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예. 이게 다탄두 미사일일 가능성이 일차는 있고요. 예. 다탄두 미사일이라면 정말 큰일 난 것이고 예. 다탄두 미사일이 아닌 상태에서 세 조각으로 분리가 됐다면 이거는 이제 재도입을 실패를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따라서 그 세 조각으로 분리가 된 것이 좀 비정형적으로 불규칙적으로 그냥 흩어졌을 가능성과 예. 아니면은 어떤 세 조각으로 쪼개져서 아주 고르게 정확히 분리가 됐는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서 뭐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그 흩어져서 날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다탄두 미사일인지 아니면은 재도입에 실패를 해서 파괴가 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방금 들은 소식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에 의해서 북한 발사 미사일을 파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항공기 선박의 피해 보고는 없으며 일본 내 낙하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본 측에서는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곧 소집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인데 이러한 일본 측에서 파괴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세 조각으로 분리돼서 낙하를 했다는 것 어떤 의미인가요? 일본에는 이지스함들이 6척이 SM-3라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한 500km 이상까지 올라가서 여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뭐 그 한 2,700km를 날렸으면 일본 상공을 지나갈 때는 지금 이제 550여 킬로미터 정도를 고도를 찍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은 일본 상공을 지나갈 때 일본의 이지스함들이 마음을 먹었으면은 여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은 어떤 각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갑자기 미사일이 뚝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을 직접적으로 일본 혼슈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겠다라는 판단에 여격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일본 상공을 통과를 해서 한 2,700km 지점에 쪼개어져서 낙탄을 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네. 쪼개어졌을 때 고르게 쪼개어졌는지 아니면 흩어졌는지 고르게 쪼개졌다면 북한은 다탄두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 됩니다. 예. 지금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 뭐 이런 나라들만 가지고 있는 다탄두 미사일을 가진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정말 특대형의 어떤 사건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그냥 쪼개져서 흩어졌다면 북한이 이번에 보여주고자 했던 그런 전략적 목표는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 쪼개져서 어떤 식으로 낙하됐는가 이것을 일본 예. 측이나 미국 측의 발표로 우리가 볼 필요 유심히 봐야 되겠고 예. 우리 합참은 이것을 우리 탄도 미사일 탐지 능력은 한 1,00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2,700km를 날아가서 흩어진 이 탄도 미사일의 탄두가 마지막까지 어떤 식으로 흩어졌는지는 우리 합참으로서는 독자적으로 알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예. 미국과 일본의 그런 정보를 받아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미사일 이번에 어떻게 정확히 세 조각으로 분리가 되는지 좀 정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일단 지금 미국과 이제 북한의 말싸움이 좀 고조가 되다가 잠잠해지는 상황에서 사흘 만에 다시 도발을 하게 된 건데 원인, 도발 이유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주말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3발을 쏘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제 한 발이 폭발을 하고 그런 일부 성공, 일부 실패의 그런 그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봐야 되겠고 예. 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북한의 도발에 우리 독자적으로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는 그런 국방계획을 아주 강하게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안보 분야 의지를 밝힌 바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UFG 훈련을 이제 2차 훈련, 2부 훈련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민, 관은 빠지고 군만 남아서 지금 본격적인 전쟁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번 주. 예. 그래서 그 UFG 훈련에 대한 항의성 차원 그런 정치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자신들이 괌을 직접 타격하겠다고 했는데 직접 타격하겠다고 하면서 온 군인들, 학생들이 또 300만 명 이상이나 그 군대에 재입대하겠다라고 청원서를 넣기도 하고요. 이런 전 인민들,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미국과 전쟁하자라고 하는 그런 권기대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최고사령관 즉 김정은이 명령만 내리면 우리 한다, 전쟁한다라는 그런 그 의지를 보여주었었는데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 여기에서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은 하자고 하는데 최고사령관이 겁을 먹은 것이 아니냐라고 어떤 그 폄하받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뭔가 군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괌을 또는 괌 주변을 직접적으로 타격하기에는 미국의 공격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우회적으로 괌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UFG 훈련의 정치적 요소 이런 것들이 가미된 게 아니냐 생각을 하고 앞으로 9월 9일까지 작년 9월 9일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9월 9일까지 우리가 네. 면밀하게 북한의 동향을 살펴야 되겠죠. 예. 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도발을 감행한다면 사드 배치, 추가 배치 가능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 보십니까? 사드는 뭐 곧 추가 배치가 될 것으로 지금 어제도 예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드 한 개 포대는 미사일 발사대가 6개예요. 그런데 지금은 성주 사드 기지로 지금 되어 있는 롯데 골프장에는 레이더와 더불어서 미사일 발사대가 2개만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성주 근처에 있는 경북 칠곡 그 외관 지역에 그 미군 부대가 있습니다. 미군 물류 기지가 있는데 그 물류 기지에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개가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따라서 뭐 성주하고 칠곡하고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 4개의 나머지 발사대가 신속하게 배치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그래서 그 사드 기지 앞에 지금도 이제 반대하는 시민들이 어떤 그 여러 가지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그 반대하는 그 측의 어떤 그 명분보다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리적인 어떤 그 명분이 조금 더 힘을 얻어서 예. 사드 네. 배치가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예, 한반도 긴장 수위가 점점 더 고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국정원이 이제 북한의 2번,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임박했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핵실험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북한은 그 핵탄두 능력은 작년 9월 9일 5차 핵실험을 통해서 뭐 우리 정부 발표는 당시에 정부 발표는 한 10킬로톤 정도로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사실 저는 뭐 한 40킬로톤에서 많게는 한 80킬로톤 정도 되는 예. 그런 강력한 핵실험을 작년 9월 9일 날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저뿐만 아니고 유럽이나 이런 그 우리 한반도 정세와 큰 관계가 없는 그런 유럽의 학자들은 40킬로톤에서 80킬로톤 정도의 핵실험이었다라고 작년 5차 핵실험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더 이상 핵실험을 보여주지는 않아도 될 정도의 성공한 핵실험이 작년 5차 핵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 네. 우리 정부가 한 10킬로톤 이하로 폄하를 해왔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라는 것은 북한입니다. 확실하게 강력한 핵 능력을 가지고 있다. 1945년도에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 16킬로톤짜리 원시적인 핵폭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추가로 보여줄 가능성이 얼마든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여주었던 이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 지금 3개로 쪼개졌으니까 네. 실패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만 이 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이 탄도미사일의 발사 실험을 상쇄하기 위해서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훨씬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예. 네, 그렇다면 최근 상황을 되짚어 보면요, 미국과 북한의 말싸움이 고조되다가 다소 완화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미국 측에서도 군사적인 대응 어떤 것이 있으리라 보십니까? 미국이 북한의 핵시설 그리고 탄도미사일 관련 시설들을 정밀 타격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원래 전쟁을 하기 전에, 즉 싸우기 전에는 말싸움을 하다가 진짜 싸우기 직전에는 조용하죠. 그러다가 이제 시작되는 게 정말 싸움인데 사실 지난주에 북한이 잠잠하면서 미국도 북한이 조금 이제 그 마음을 바꾼 것 같다라는 그런 미국도 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미국의 입장이 완전히 북한에 대해서 너그럽게 바뀌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지금 이르고요. 네. 그래서 이번 미사일 발사 실험이 실패를 한 것이라면 미국의 공격 가능성이 조금 더 낮지만 만약에 이것이 성공을 했다. 또 이 3개로 쪼개진 것이 정말 다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공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이번 UFG 훈련은 한 7천여 명이 적게
그 미군이 적게 들어왔지만 항공모함 한 척이 오지를 않았고 뭐 해서 뭐 적게 그 훈련에 참가한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지만 이 한반도 주변 동북아 주변에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그리고 시어데오 루즈벨트 항공모함, 칼 빈슨 항공모함 같은 이 세 척의 항공모함이 서태평양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항공모함 세 척만 가지고도 또 괌에 있는 B2 스텔스 폭격기 그리고 B1B 전략 폭격기 이런 것들과 합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 관련 시설 한 750개 정도의 표적이 있거든요. 네. 이것을 충분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한국 내에서 주한미군도 움직일 수 없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주한미군을 움직이지 않고도 그 항공모함 세 척 그리고 괌에 있는 여러 가지 전략 폭격기들 가지고도 북한의 핵시설 한 750개 사실은 뭐 미국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주 지금은 긴장을 가지고 미국과 일본과 조율에 나설 그런 시기입니다. 예. 얼마 전에 미 전략사령부의 핵심 수뇌부들이 방한을 해서 한반도 위기에 대해서 모든 전략적 자산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그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한 경고 차원이었고 지금은 2,700km를 날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은 아니었죠. 따라서 2,700km 이상, 즉 1,300km보다 더 멀리 날아가는 것은 일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을 통과하는 일본보다 더 그 다음 단계의 목표물 타겟은 바로 미국이죠. 따라서 이번 이 2,700km의 이 미사일이 실패인지 성공인지 지금으로서는 예단할 수 없지만 이 목표는 대상은 당연히 미국이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 존 하이텐 전략사령관이나 태평양 사령관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청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뭐 공통적으로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했지만 지금은 미국을 위한 그 안보 또는 그 미국 시민들, 미국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미국 국내 여론이 북한을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이 비등하게 되면 태평양 사령관을 비롯해서 공격 부대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인균 자주 국방네트워크 대표와 전화 연결로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